안녕하세요. 사동사동입니다. 2012년 중국 윈난성의 마을에서 한 청년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19살의 청년 한야오. 그의 실종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청년의 실종을 시작으로 드러난 건 무려 8년간 이어진 끔찍한 연쇄살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사건은 장윤민 사건입니다. 2012년 4월 25일 중국 윈난성의 성도이자 64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도시 쿤밍에서 성인 남성 한야오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그는 곧 경영대학원을 졸업하는 대학생이었으며 쿤밍시의 한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 오전 7시경 현장에 도착하여 8시 30분쯤 현장 소장의 지시에 따라 약 20분 거리에 있는 사무실에 서류를 전달하러 갑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쿤밍의 지리를 아주 잘하는 청년이었기에 길을 헤맬 리는 없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한야오의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경찰은 성인인이 곧 돌아올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한 달 후 실종자의 가족들은 더 이상 경찰을 믿지 못하고 직접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수많은 제보가 들어옵니다. 한야오 외에도 지난 8년간 같은 지역에서 무려 17명의 청년이 실종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분노한 실종자의 가족들은 경찰서에 모여 항의했고 그들의 목소리는 지역 언론을 타고 방송국에까지 알려지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제야 윈난성 고위 간부들은 수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문제 삼고 담당 공안과 경찰 간부들을 모두 파면시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사팀을 구성해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게 됩니다. 수사팀은 실종자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던 중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실종자 대부분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는 바로 마을 외곽에 홀로 살고 있는 한 노인의 집 근처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윤민. 장윤민은 1955년 8월 중국 윈난성 쿤밍시 남문촌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매우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장윤미의 어머니는 매우 폭력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술을 마신 뒤 욕설을 퍼붓고 주변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던 사람이었죠. 게다가 그의 둘째 형은 1980년 시장에서 다툼을 벌이다 상대방의 머리를 곡괭이로 내려쳐 살해하고 수감된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웃들은 장윤미의 가족을 피했습니다. 그러던 1974년 12월 25일 당시 19살이던 장윤민은 루시롱이라는 마을 청년과 가까워집니다. 어느 날 같이 저녁도 먹고 놀다 보니 늦은 밤이 되었고 장윤민은 루시롱에게 우리 집에서 자고 가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같은 방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새벽 2시경 이상한 통증에 잠에서 깨어난 루시롱은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눈앞에 있는 건 칼을 든 장윤민. 그는 아무 이유 없이 친구의 목을 칼로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루시롱은 비명을 질렀고 소리를 듣고 방으로 찾아온 장윤민의 아버지는 피범벅이 된 루시롱과 칼을 든 아들을 보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이것은 장윤민의 첫 번째 범죄 그리고 살인 충동의 최초 발현이었습니다. 장윤민에게 내려진 처벌은 단 6개월의 노동교화형. 살인미수였지만 그는 고작 반년 만에 다시 사회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1978년 당시 기와공장에서 일하던 장윤민은 양수용이라는 청년과 친구가 됩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함께 쌀을 사기 위해 읍내로 나섰고 돌아오는 길에 마을에서 약 10km 떨어진 식당에서 저녁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서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양수용은 사라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양수용의 가족들은 장윤민을 찾아가 따져 묻습니다. 장윤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저녁 먹은 건 맞지만 그 후로는 헤어졌어요. 가족들은 강하게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경찰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름 뒤 양수용의 시신이 근처 강가 동굴에서 발견됩니다. 부검 결과 목이 졸려 살해된 뒤 손과 발이 절단된 상태였습니다. 그제서야 경찰은 장윤민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체포에 나섭니다. 장윤민은 신문 끝에 모든 것을 자백합니다. 목을 졸라 죽인 후
시신을 절단해 강에 유기했다. 아마 시신이 떠내려가 동굴로 들어간 것 같다. 경찰이 그의 집을 수색하자 양수용의 옷과 소지품이 집안에서 발견됩니다. 이 사건은 지역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고 그를 사형시켜야 한다는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장윤민은 모범수로 감형을 받아 1997년 19년 만에 출소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가족은 이미 모두 떠난 뒤였고 결국 혼자 농사를 지으며 조용히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가 살인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와 수사팀은 실종이 반복된 장소가 그의 집 반경 700m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집을 수색합니다. 첫인상은 조용하고 평범한 농가였습니다. 하지만 수색이 시작되자 경찰들은 말을 잃을 정도의 장면과 마주합니다. 집 안 깊숙한 창고 한켠에는 커다란 플라스틱통 5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뚜껑을 여는 순간 그 안에 든 끔찍한 내용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통 안에는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내장, 절단된 팔과 다리, 심지어 근육 덩어리까지 누군가의 몸이 토막난 채 보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부엌 쪽에서는 6개의 커다란 바디자루가 발견됐습니다. 자루 안에는 실종자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옷, 휴대전화, 신분증 등 각종 소지품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안방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문신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사람의 피부 한 조각이 테이프로 벽에 붙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방에선 또 다른 잔혹한 흔적도 발견됩니다. 소금에 절여져 있던 인체의 대퇴부, 그것도 아주 여러 개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엽기적이었던 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선반 위에 놓인 한 병의 당금주. 가까이 다가가자 그 안에는 사람의 안구가 들어있었습니다. 무려 40개나 말이죠. 직접 인체를 이용해 담근 술이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그의 집을 수색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소유한 냉동창고 그리고 집 옆 채소밭과 우물까지 샅샅이 파헤쳤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뼈 조각들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두개골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후 수사에서도 가장 기이한 미스테리로 남게 됩니다. 집안에 숨겨뒀던 끔찍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온 뒤 장윤민은 곧바로 체포됩니다. 경찰은 그를 상대로 본격적인 신문에 들어갔습니다. 범행 수법을 묻자 그는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길을 걷던 청년들을 뒤에서 덮쳐 가죽끈이나 맨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시신은 수레에 실어 집으로 가져왔고 무게를 잰 뒤 토막내어 먹을 수 있는 부위와 그렇지 않은 부위로 나눴다. 쓸 수 없는 부분은 개에게 먹이거나 밭에 묻고 불에 태웠다. 경찰이 몇 명을 죽였느냐고 묻자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 말은 곧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뜻이었습니다. 얼마 뒤 법의학 수사팀은 공식 발표를 합니다. 장윤민의 집과 인근에서 발견된 유골 일부를 DNA 감식한 결과 실종된 17명 중 11명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것은 장윤민이 단순한 살인범이 아니라 냉정하고 조직적인 연쇄살인마였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웃들은 장윤민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낮에는 공원에 나가 바둑을 두고 오후 5시가 되면 정확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둑을 함께 둔 이들은 그가 조용하고 친절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집에서 대형견 3마리를 키웠고 밤마다 시끄러운 TV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마을을 울렸습니다. 이웃들은 이상하긴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회상합니다. 심지어 그는 읍내에 수레를 끌고 나타나 타조 고기를 판다며 고기를 팔았고 그 고기의 정체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가 인육을 팔고 있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장윤민은 결국 고의살인죄로 기소되었고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법정에서조차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에게 사과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고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이렇게 말합니다. 소나 돼지, 닭을 먹는 것처럼 사람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의 말은 분노를 넘어 전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인간으로서의 양심도 죄책감도 버린 괴물이었습니다. 2013년 1월 10일 장윤민의 사형이 집행됩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세상에 단 한 점의 후회도 남기지 않은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쇄살인을 넘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미스테리한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동사동이었습니다.